광복절 내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뭐 MBC 라디오도 인터뷰하고 계속 인터뷰를 언론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나는 친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왜 뉴라이트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김영석 관장이 지금 역사 의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미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 자체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인가라고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반헌법적인 사람이고 반헌법적인 사람이 공적인 역할을 맡는 거 내지는 독립기념관장을 맡는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토론을 해가지고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여가지고 이 국면을 모면해보겠다? 저는 반헌법주의자의 발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되면 지금 뭐 해병대 무너졌죠. 국방부 무너졌죠. 방통위, 권익위,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싹 다 무너졌거든요. 이제는 하다 못해서 독립기념관까지도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저는 광복 회장님 그 이종찬 회장님의 그 일갈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는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 정말 깊숙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된다. 전 이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봅니다. 네, 선택이 필수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물러나야죠. 저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나라가 두 동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라이트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에요. 한국중앙학연구소든 뭐 여러 군데 지금 민족문화 뭐 이런 데서 역사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전부 다 지금 뉴라이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뉴라이트 아니라고 주장하시던데 주장하시는 주장을 보세요. 물론 본인은 건국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학자적 입장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1948년을 건국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해방도 1948년으로 보고 건국도 그때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또 백선엽 장군이 아니죠. 백선엽 장군하고 안익태 씨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명확하게 친일 행적이 드러나서 한일 친일 민명사전에 이미 등재가 된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뭘 재평가를 합니까? 오랫동안 다 자료 수집해서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분이 또 뭐라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도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육사에서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면면만 봐도 그리고 그 당시의 국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제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물론 그때는 강제로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걸 굳이 우리나라 국적이 일본이라고 얘기할 문제입니까? 나라를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 국적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그걸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하냐고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개인이 민간에서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자기 그냥 학자로서 바깥에서 하세요 그러면. 왜 굳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독립기념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많은 국민 중에 그 많은 역사학자 중에 굳이 이 사람을 뽑은 이유는 뭐예요? 이런 논란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발언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일본의 식민지화가 우리의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기본적인 뉴라이트 사상을 깔고 있지 않으면 이런 발언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일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가 있는 거 오늘 그것도 하나 발표가 됐더라고. 그 라디오에 보니까 예전에 고 서점에서 어느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책을 샀는데 뭐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말을 씁시다. 옛날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걸 나눠줬나 봐. 그러면 박정우한테 뭐 10장, 신인규한테 10장, 저한테 10장. 그래가지고 일본말을 안 쓰고 한국말을 쓰면 하나씩 뺏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적은 사람을 징계를 하는 거야 학교에서. 일본말 쓰라고. 이런 나쁜 짓을 했던 게 일본이에요. 독도는 장인의 땅이라고 우기는 게 일본이고요. 지금까지 우기고 있고. 그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 과정에 즉 이 사람을 뽑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물론 주장이니까 확인해 봐야겠죠. 어제 고발까지 했어요.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역사 학사가 하나도 없어.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아니 이게 공정하게 심사가 됐는지도 상당히 큰 의문이에요. 이 사람이 1등을 하긴 했지만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뭐 미술을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이더라고. 물론 뭐 그분들이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역사 전문가가 들어와서 심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역사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윤석열 정권의 친일적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김영석 관장뿐만 아니라 뭐 지금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들이 공직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숫자로 치니까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지금 된다라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석 관장에 대한 인사를 유지하고 고집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관을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역사관으로 바꿔보겠다라는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국민들이 뭐 야당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지적을 해도 야 이거 정쟁이다, 선전선동이다, 늘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는 방식을 취해왔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그 방법을 또 쓸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지지까지 했던 분이고 그 아드님이 이철우 교수 아닙니까? 제가 친구 아빠인 거예요. 아니 이종찬 광복회장까지도 직을 걸고 광복회장님이 광복절 기념식에도 안 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지지했던 분이 이것도 정쟁입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은 나만 빼고 다 정쟁인 거예요. 그럼 본인이 정쟁의 안경을 쓴 걸 스스로의 안경을 벗을 노력을 해야지. 내 나만 빼고 다 정쟁이다. 아니 그런 금쪽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못 고치는 금쪽이에요. 제가 정치적 금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러니까 민생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귀낀 놈이 성내는 거 아닙니까 진짜? 방귀낀 놈이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외교를 이념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중국과의 관계 틀어지고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뭐 그렇게 중요했다면 본인이에요. 본인 이념 제일주의를 외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면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파탄내도 되는 거예요? 일본과 미국과만 친해지고 중국과 러시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념 아니에요. 자기가 이념으로 끌고 갔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크라이나 갔다 오고 이럴 때 막 계속 이념 얘기 했거든요. 계속 이념 얘기만 했어요. 자유 얘기를 저는 수천 번 들은 것 같아요. 수천 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 나와가지고 자기 말을 뭔 말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 말에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아 분열적 현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진을 걸어놓고 본인 사진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아 분열적 이거는 정쟁화라고 저는 봅니다. 자아 분열적이에요. 1년 전 윤석열과 지금 싸우고 있는. 아니 그 불과 1년 전입니다. 불과 1년 전이고 또 지금도 총선 패배 이후에는 나 정치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정치 안 하거든요. 또 4월 달에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불과 4달 차이인데 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더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전 싶어요. 너무 기온이 높아가지고 농구하고 족구하고 막 그러더니 좀 더위를 너무 심하게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국민들 볼 땐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던 대통령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말에 동의하나 보네. 먹사니즘.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좋아하시나? 이제 다시 또 먹사니즘이잖아. 지지가 바뀐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 그 국민 통합적인 건데 그러면 갑자기 이 뭡니까 이게 뭐냐고 진짜. 그러니까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바꿀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사과하든지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바뀌었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집권할 때는 이념 얘기에 이자도 안 꺼냈습니다. 완전히 실용적으로 정말 미래를 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는 다 받아놨는데 갑자기 집권하자마자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죠. 자유 얘기하죠. 이념이 우선이다. 이 얘기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자총회 가가지고 그 수많은 연설들로 나라를 반토막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갑자기 아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왜 이념 갖고 난리냐 또 이래버리면은 누가 불질러 놓고 누가 지금 여기다가 불질렀다고 화를 내는 겁니까? 본인이 불질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기 모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 양심을 좀 갖고 부끄러워할 줄을 좀 알아야 된다. 그거 못하면 동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독립기념관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현실인데 김현숙 관장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버티고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버티는데 글쎄요, 이제 국민들의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단적인 예로 이종찬 회장님 네. 말씀드렸지만은 광복회에서도 일단 반대를 하는데 이 광복회 분들이 그래도 또 독립 유공자들도 많으시고 뭐 그 안에 우리가 정치적 성향을 다 일괄되게 해석은 못하지만 그 안에도 보수 지지자가 왜 없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일단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종찬 회장님부터가. 근데 자기 지지자들조차도 반대하는 내용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랑 정치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끝까지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 정치로 가겠다라는 건데 네. 검사들만 갖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요? 자기 지지자들은 다 돌려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이 다 돌아서고 있어요. 다 돌아서는 거죠. 경향신문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이 또 보도가 됐던데 과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등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소요다. 그리고 세월호 기억공간이 광화문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붉은 유산이다.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자 지금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다음에 논란이 조금 또 보도가 되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자 이 문제도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노동계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김영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김영석 그 위원장 그 이슈가 커지니까 이 사람 거에 딱 쑥 들어갔는데 그렇네요. 이 발언 보세요. 네. 저는요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의 존엄성도 없다고 보여요. 그 발언 자체가. 아니 국가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 네.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한나라를 가게 된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붉은 뭐라고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하고? 아니 붉은 유산. 붉은 유산이라뇨.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체? 아니 국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운행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관리 못한 것에 대한 책임지기는커녕 이게 말하는 게 마치 무슨 그 정치적 이슈화하고 이념화 시켜가지고 네. 이걸 통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게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봐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나 뭐 자기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어 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저는 이거 만약에 그리고요 민주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봐요 반대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아니 오히려 정치로 이용하는 그렇죠.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후보자죠.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거는요. 저는 정말 이거는 사람 이길 포기한 거라고 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무슨 운동했다고 노동운동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의 본인을 봐. 예전에 무슨 일이란 게 뭐가 중요해 지금. 그때 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럼 맞아요? 본인의 그때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왜 달라진 거예요 대체?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위해서 싸웠다고 본인은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 같던데 네. 지금의 김문수는 뭐예요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참. 그러니까 이 노조가 없어서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후보자가 지금 고용노동부에 가서 장관을 한다. 참 이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추잡한 노역의 끝을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추잡하다라는 얘기 씁니다. 추잡한 노역의 끝이고 윤석열 정부에는 잘 맞는 인사예요. 아주 그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인사 책임을 다시 한번 저는 물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김문수 같은 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다? 저분이 과거에도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많이 떠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헛소리를 떠든 거를 확인했는데도 그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은 네. 대통령에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기 때문에 평가의 값어치가 없는 말이고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공직에 간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네. 너무나도 무너졌다라는 거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30살 넘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여기 지금 우린 다 해당될 것 같은데 30살 이상은요. 다 머리 수그려야 돼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특히나 어르신들 더 머리 수그려야 되는 게 세월호 세대들한테는 정말 양심이 있으면요. 네.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30살 이상은요. 최소한. 왜 그러냐? 그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다가 배에서 300명 이상이 정말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세대들이 다 지켜봤어요. 아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내가 수학여행 갔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도 죽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그 세대가 그대로 와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이태원 참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아랫세대가 이번에 최혜병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밑에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정말 분노 그 자체일 것 같아요. 국가가 해준 게 뭐 있으며 잘못을 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붉은 뭐라고요? 붉은 유산.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을 바라볼 때 어른 대접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술 먹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 우리나라에서 30세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은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정말 그 세대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함을 인간이면 가져야 된다. 아니 이태원에서도 아니 할로윈 축제 즐기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4년을 참았는데 아니 저는 뭐 20살 때 안 놀러 다녔습니까? 다 놀러 다녔어요. MT 가고 다 놀러 다녔는데 그걸 코로나로 대학 생활도 추억 하나 없는 세대들이 그거 할로윈 갔다가 국가의 책임 무능으로 무책임으로 떼죽음을 또 당한다? 이걸 2번이나 당한 세대들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3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진짜 그 세대들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미안함을 갖든지 미안함 없잖아요? 입을 네. 다무세요. 그러니까 김문수 저자도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정말 추악합니다. 제가 볼 땐 추악해요. 참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고 내일도 광복절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오마이 TV를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계속 봐주시고 또 박봉규 월요일 수요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원과 응원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